한국 방산의 빠른 납비가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 이어 6월 3일 K2 전차 9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9대가 추가로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속한 일정에 맞춰 빠른 속도로 무기를 공급 중입니다. 올해 내 K2 전차 1차 계약분 180대 중 120여 대가 이미 인도되었으며 남은 물량도 계획대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제15 기계화여단은 이번 4일 SNS에 폴란드 육군은 더 많은 블랙팬서를 원한다. 올해 두 번째로 K2GF 전차를 인도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천무 발사대 호마르케이는 폴란드에 90여 문이 수출됐고 이 중 60여 문이 폴란드군에 실전 배치되어 훈련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보수 우파 성향의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대통령인 나브로츠키 선거 슬로건이 폴란드 우선, 폴란드인 우선인 만큼 자국민 중심의 복지를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기존 투스크 총리의 친유럽 정책과 달리 새 정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국제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F-35 전투기 사고 역시 엔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조종사가 신속하게 대응해 생명은 구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수천억 원이 투입된 전투기는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글로벌 항공 엔진 업계의 선두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기술 협력을 제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바탕으로 KF-21의 엔진 통합 개발을 이끌었으며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항공 엔진 구성품의 국산화율은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과제가 남아있지만 엔진의 주요 구성 요소가 대부분 국내 기술로 대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공기 엔진 개발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미국산 엔진 도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물론 엔진 개발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전히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간 항공기 엔진 기술력 격차는 약 50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나 한국이 필요로 할 때 엔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금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전투기 엔진을 자국 기술로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의 핵심이며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엔진 개발 사업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하나 둘씩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조만간 획기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대중에게 공개된 KF-21 전투기의 고기동 성능과 정밀한 비행 제어 능력은 해외 주요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기동성을 선보인 KF-21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 공군의 전력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빠른 기술 발전을 직접 목격한 중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는 중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KF-21을 중심으로 한국 공군의 전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F-21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중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경쟁해야 할 상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야간 작전 수행 능력까지 갖추고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의 전술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경계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해 군사적 안정을 우선시했지만 현재는 독자적인 무기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기술력과 축적된 실적을 바탕으로 모든 무기를 독자 생산하기보다는 상호 협력을 유지하며 라이선스 공유를 통해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 방산 부품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한계를 점차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한국 방산업계에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하여 한국 방위 산업 구조가 미국의 정치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미국 주요 방산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미국 방산업체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서 비합리적인 상황을 여러 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군사 무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듯 F-16과 F-15K 전투기는 한국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입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전 가동률은 국산 FA-50보다 약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비교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 수요에 맞춰 자국 내 독자적인 생산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KF-21 전투기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점차 미국 방산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미국 측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 일부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한국 방산을 상대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FA-50 PL-36대 수출이 미국의 수출 허가 문제로 인해 1년 반 이상 늦추는 수정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게 핵심 기술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이 만들어낸 FA-50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F-16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K방산이 자랑하던 총알 배송의 신화가 이번 지연 계약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FA-50을 제작하는 카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폴란드 정부와 미 정부 간의 협상 지원 때문에 발생하면서 수정 계약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항공무장이나 레이더 등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 정부는 폴란드가 요구하는 FA-50PL의 군용 GPS 시스템과 A사 레이더, 항공무장, 임무 컴퓨터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허가를 아직까지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연으로 인해서 폴란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전력 교체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하던 미그 전투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카이는 미국산 레이더와 항공무장을 시제기에 장착하는 시험을 지속한다는 계획으로 차후에 물량이 공급되면 빠르게 조립할 수 있도록 미리 전투기를 생산해 놓고 있을 예정입니다. 카이는 최근 미국에서 시제품으로 공급된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시험하는 기체를 공개하기도 됐으며 폴란드 언론들을 적극 초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납기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미 정부의 늦장 일처리로 인해서 1년 반 이상 납기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한국과 방산 계약을 축소하려고 하며 배송 납기로 지체 배상금을 받으려고 할 것이지만 순순히 수정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면 이번 납기 지연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카이는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을 블록 20으로 부르고 있으며 최신형 전투기의 특징인 미국산 항공무장과 레이더 소프트웨어가 대거 포함된 모델로 미국의 전략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 국무부의 승인이 절대적입니다.
미 방산업체가 한국에 팔고 싶어도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는 민감한 품목들로 폴란드 정부가 미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범위에 속해 있는데요. 카이는 폴란드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확보한 부품들로 FAOC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유럽과 불편한 관계로 바뀌었고 결국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핑계를 들어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폴란드가 판매를 요구한 F-16 전투기 공급이 늦어지면서 대안으로 FA-50 경전투기를 제안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태도가 180도 변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기에 미국은 하이에 A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통합하는 사업을 이루어지도록 소량 판매를 허가했으며 이를 통해 FA-50P의 블록 20 시제기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국이 FA-50을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전투기의 공격력 즉 공대공 및 공대지 교전 능력이 기존 대비 최소 40%에서 최대 50% 이상 껑충 뛰어오를 전망인데요. 여기에는 레이더 성능 향상과 중거리 미사일 운영 능력 확보,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한꺼번에 이뤄내면서 경공격기급 플랫폼이 사실상 중견 멀티롤 파이터로 격상되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도 견제를 위해 일부 소량만 판매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산 경전투기가 단순한 훈련기 공격기를 넘어서 사실상 중견 전투기에 근접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FA-50이 얼마나 바뀌길래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이처럼 견제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꼽힐 만한 요소는 레이더입니다. 블록 20에서 탑재되는 AC 레이더는 이전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해 탐지거리와 표적 추적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 기준으로는 50에서 60km 내외에서 표적을 포착하던 것을 이제 최대 120km까지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중전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적기를 더 일찍 포착하고 먼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교전 결과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무장 운영 능력입니다. 흔히들 경공격기 하면 근접 항공지원이나 제한적인 폭격 정도만 떠올리실 텐데 블록 20 버전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계열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즉, 이제는 눈에 보이는 범위를 넘어 BVR에서의 교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장착해 50에서 70km 떨어진 적기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예전 FA-50이 보여줬던 근접전 위주의 전술 패턴과 전혀 다른 차원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폴란드 공군이 FA-50 피해를 선택한 주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제 미그기를 운용하면서 겪었던 부품 수급난과 높은 유지비 문제를 더는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기동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FA-50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사 레이더와 중거리 미사일 운영 능력까지 붙으니 말 그대로 가성비 최고의 멀티롤 전투기로 변모한다는 셈입니다. 사실상 스텔스기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는 F-15나 F-16V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투기들은 한 대당 1천억이 넘어가고 무장체계를 비롯한 프로그램 코스트로 따지자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미국산 전투기 한 대 살 돈이면 한국의 FA-50을 3대 가까이 구매할 수 있는데요. 기존 FA-50이 주로 근접전에 의존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뿐 아니라 레이더 유도 중거리 미사일로 교전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전투 행동 반경도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 자체가 확대되니 사실상 한 기체가 처리할 수 있는 임무 스펙트럼이 배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 정비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FA-50 시리즈는 원래 훈련기 성격을 베이스로 둔 만큼 정비 편의성이 확보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최신 항전 장비와 자가 진단 시스템이 들어가면 고장 발생 빈도도 줄어들고 가동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요.
이를 통해 공군 전체 작전 가능 기체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화가 있습니다. 사실 FA-50 계열에 A사 레이더를 붙이는 연구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극비리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이 내부에서 미국 레이더 업체와의 협업을 모색했지만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와 아이타의 문턱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유럽산 레이더도 검토했는데 무장 통합과 유지 보수 문제에서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L3 해리스 계열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 항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적 도전을 통해 독자적인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이때 축적된 노하우 덕분에 블록 20 생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미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에 주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카이에서는 수출 승인 지연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산 A사 레이더와 항공무장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던 A사 레이더는 아직까지 장착한 전투기가 없는 신형 모델이며 FA-50 경전투기에 장착되어 폴란드군에서 검증하려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이 빨라지고 지속해 수출 승인이 늦어지면 폴란드가 한국산 레이더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형 A사 레이더 개발에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이 뛰어들었으며 KF-21에 장착된 레이더를 개량한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자체 개발한 공랭식 레이더를 네덜란드와 협력해 운용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2-3년 후 전투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국과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역시 개발이 빨라질 것이며 FA-50 경전투기를 활용해 올해 3번의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할 경우 KF-21뿐만 아니라 수출용 무장 패키지로 통합해 초음속 항공무장 개발도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이 블록 20에 필요한 레이더와 항공무장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추측성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초 미국에서 거부해 A사 레이더를 달지 못했던 상황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